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 신박한 기능들 몇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외의 기능들 나름 15가지를 엄선해 보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자, 가령 이런 표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표에서 쭉 휴교수가 있고 어떤 제목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가령 뭐 휴교수 대비 뭐 평균 뭐 이런 걸 해봅시다. 그러면 셀보다 긴 문장이 입력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얘를 셀을 더블 클릭한다고 전 강의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좁다고 해볼게요. 좁은 경우에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맞춤 있죠. 셀 서식에 맞춤이 있고 맞춤 안에 텍스트 줄 바꿈. 제가 지금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텍스트 줄 바꿈, 셀의 맞춤. 텍스트 줄 바꿈은 말 그대로 텍스트 줄을 바꾸는 거고요. 셀에 맞추는 건 말 그대로 셀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셀 서식에 맞춤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얘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맞춤에 한번 텍스트 줄 바꿈 하면 줄이 바뀌어요. 조금만 늘려볼까요? 텍스트 줄이 바뀌었죠.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에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셀 서식 들어가서 줄 바꾸면 바뀌는 거고요. 셀에 맞춤, 셀에 맞춤, 셀에 맞춤, 셀에 맞춰지죠. 좁으면 좁은 거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맞춰지는 게 셀에 맞춤 옵션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또 하나, 셀에 맞춤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본 값으로요. 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이런 값에서 홈 메뉴에서 보면은요, 얘가 기본이 가운데 정렬일 때는 셀의 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왼쪽 정렬일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해당 셀의 왼쪽에 오른쪽 정렬해 보면 여기 오른쪽부터 쭉 가운데.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셀 안에 문장을 입력했을 때 걔가 딱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줄 바꿈. 이번에는요, 셀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시트를 선택하는 거, 시트에 대한 옵션 몇 가지를 소개해 줄게요.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왼손으로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있고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제일 첫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쉬프트를 누르고서 이렇게 하면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열 머리글이라 그랬죠. 열 머리글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밑으로 레이저가 쏘진다고요. 열 머리글을 클릭하면 얘가 쭉 내려가고요. 행 머리글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렇다면 시트를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열 머리글의 맨 처음 행 머리글의 맨 처음 행 머리글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가지고 얘와 열 머리글의 얘와 행 머리글의 얘가 만나는 바로 어디요? 맨 위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보세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시트에다가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붙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Z를 해서 처음으로 가고, 자, 지금 시트 2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개할 거는 이렇게 셀을 선택하는 게 있고 시트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엑셀 버전에 따라서 시트 1, 2, 3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설치되어 있는 최신 엑셀은 시트 1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시트 삽입, 삭제, 이동, 바꾸기, 이동, 코드 보기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흔히 하는 게 삽입이죠. 삽입을 하게 되면 워크시트에 대해서 확인, 워크시트가 4 다음에 생겼어요. 그럼 얘를 쭉 드래그 해가지고 밑으로 맨 뒤로 보낼 수도 있고요. 맨 앞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3을 클릭을 하고요. 자, 제가 3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삽입을 할 때 이렇게 워크시트를
확인하게 되면 3 어디에 생기나 보세요. 확인하게 되면 3 앞에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이게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트 2를 선택을 하고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시트 6을 클릭하고 왼손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시트 4를 클릭을 했어요. 3개를 클릭했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A2에다가 여기다가 IT 권티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된 1, 6, 4 3개 시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을 했죠. 시트 2를 클릭을 하면 해지하는 방법, 시트 2를 선택하지 않은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1번, 6번, 4번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 시트에는 없고요, 6에도 있고요. 그쵸? 내가 선택했던 그곳에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공통으로 쭉 동일한 내용을 쓸 때는 이렇게 시트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는 제가 뭘 눌렀죠? 컨트롤이었죠. 이번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하는 거예요. 시트를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릅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시트 3을 클릭하면 연속된 4개가 쭉 선택이 돼요. IT 권트를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자, IT 권 이번에는 IT 권트를 바꿔서 한번 써봤어요. 해보면 4개를 선택을 하고 시트 4를 클릭해보면 아까 IT 권티가 있었죠. 시트 1을 누르면 2를 누르면 위에 3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Z 해가지고 원래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시트 2를 원본이라고 해볼게요. 원본 더블 클릭해서요, 원본 1이라고 하고요.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원본 2라고 이름을 넣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에 색깔 있죠. 탭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주면 탭색 지정해주고 시트 6을 탭색 지정해주고 하면 다양한 색깔을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요. 원본 1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이동 복사가 있어요. 이동 복사. 이번엔 이동 복사를 클릭을 해보면 얘를 어디 이동할까 인데, 자 보세요. 이동 복사를 하는데 원본 1을 제가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은 게 어딘가에 생기는 거고,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동은 그냥 쉬운 거니까 제가 복사본을 만들기 해봅시다. 복사본을 만들 때 다음 시트 앞에라 그랬죠? 자 보세요. 복사본을 만들기를 다음 시트 앞에, 다음 시트 어디 할까요? 제가 그러면은 시트 5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시트 5를 선택을 하고 원본 1에 대한 복사본은 확인하면 시트 5 앞에 원본 1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열어보면 원본 1이 있고요. 여기도 원본 1이 있습니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원본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그런데 삭제를 하게 되면, 시트를 삭제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시트가 삭제되면 영구히 삭제됩니다. 얘는 삭제하면 컨트롤 Z 하는 거 있잖아요. 먹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 몇 번 정말 이거는 뭐 이거 의미 없는 시트 해가지고 버렸는데 훗날 불러와야 될 일이 생겨서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트를 삭제할 때는 신중하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 복사 붙여넣기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단순하게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죠. 한글이나 다른 문서에서는. 그런데 엑셀에서는요, 우리가 수식을 쓰잖아요. 수식에 대한 옵션, 그 다음에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수식은 함수 같은 거고요. 서식은 왜 이게 두껍게도 하고 색깔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서식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죠. 자, 시트 3을 제가 복사라고 한번, 복사본이라고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탭색 하나를 바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1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만큼의 내용을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복사본에 가가지고 A에 1 클릭하고 복사 옵션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거 일반적인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땡땡땡땡 돌고 있는 게 여기에 그대로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래를 클릭해 볼게요. 이번엔
오른쪽 클릭해서 두 번째 요거 있죠? 1, 2, 3. 1, 2, 3은 뭐냐면 값만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자, 뭐냐면 붙여넣기 옵션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는 1, 2, 3 하고서 여기 아래다가 보면은 값이라고 써 있죠? 값. 이게 뭐냐면 컨트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하면은 값이라고 나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 붙었어요. 위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원본 그대로 왔고요. 얘는 원본에서 값만 왔어요. 보면 얘 원본에 이 친구를 클릭을 해보니까 에버리지가 있고요. 여기 수식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더블 클릭해서 보면 수식이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없죠. 수식과 서식은 오지 않고 값만 옵니다. 이번에는 서식이 여기 fx가 있죠. 이번엔 수식이에요. 아까 했던 수식과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수식을 넣게 되면 수식이 온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함수가 그대로 왔죠. 서식을 제외한 수식만 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인쇄 옵션입니다. 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저는 잘 이용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도 기본으로 여기다가 체크된 거는 여기 열려 있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인쇄 보기와 빠른 인쇄 미리 보기와 빠른 인쇄를 저는 기본으로 언제나 이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여기도 있죠? 파일, 인쇄. 같은 거예요. 다시 얘를 누르면 이 모양이 뜨죠. 그 다음에 파일, 인쇄 얘를 눌러도 같은 모양이 뜹니다. 여기에 대한 옵션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인쇄를 하고 복사본이 있고 어디에다가 인쇄하느냐 라는 건데 페이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단면 인쇄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자, 가로를 열어볼까요? 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로 방향 A4가 가로로 열린 걸 볼 수 있죠. 얘를 세로로 열면 이렇게 열릴 수 있어요. A4는 말 그대로 열어가지고 어떤 용지에다가 출력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죠. 보통 여백, 기본으로 얘가 보통 여백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열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맨 마지막 기본 넓게 좁게. 뭘 넓게 하고 뭘 좁게 하는지 그림만 봐도 알겠죠. 좁게 한번 해볼게요. 좁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기를 좁게, 그 다음 여기에서 좁게도 있는데 왼쪽에 보면 요 모양 있어요. 제 얼굴 뒤로 보이나요? 자, 요 모양이 있습니다. 요 모양.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좁은 여기 한 다음에 요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백 모양이 틀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 끌 수가 있죠. 그다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좁게 되면 출력할 때 프린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끊기고 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좁게 하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확대죠. 크게 하면 확대고 작게 확대했다가 작대됐다가 이렇게 여백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설정 용지가 이렇는데, 자, 요것도 은근히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이거든요. 잠깐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한 페이지 열 맞추기, 한 페이지에 모든 행 맞추기. 자,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입력되어 있는 얘를 모두 다 한 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기에서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 옵션이었죠. 예, 끝으로 페이지 설정입니다.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로 할 건지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확대 축소, 아까 여기서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아이콘을 누를 수도 있었고 여기서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 설정을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여백이에요. 여백. 자, 여백이 무슨 얘기냐면 여백을 가로로 갈지 세로로 갈지 가운데 맞춤이죠. 제목이. 자, 가운데 맞춤을 어떻게 할래? 이 내용이 가운데로 오게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화면에 보이는 요 틀이 지금 이쪽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얘를 가운데로. 가로 수평에서 가운데로 오고 싶죠? 그러면은 가로 가운데 맞춤 확인하면 가운데로 가겠죠. 여기서 가운데 맞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머리끌, 바닥끌 뭔지 알겠나요? 머리끌,
머리글에다가 머리글 편집 해가지고 왼쪽 구역 연습 엑셀 연습 가운데 구역 힘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날짜 한번 넣어볼까요? 오른쪽 클릭 날짜 삽입하게 되면 날짜 확인 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머리글이 엑셀 힘내자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머리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글은 여기 편집창에서는 보이지만 문서로 돌아와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출력할 때는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는 나오고 하지만 편집창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째 시트 보호입니다. 자, 시트 보호는 여기 쭉 메뉴에서 보면 검토라고 있습니다. 자, 검토에 가서 보면 시트 보호가 있어요. 통합문서 보호보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시트를 보호한다라는 건 뭐냐면 남들이 내 시트를 수정하지 못하게, 나의 함수를 수정하지 못하게 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시트 보호를 누르게 되면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을 셀 선택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제가 1111을 눌러볼게요. 11, 4개를 눌렀습니다. 한 번 더 1111 하면은 보호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제를 할 거면은 해제 1111 하면 해제가 떠요. 근데 아까 시트 보호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얘를 누르게 되면 모두 다 선택이라고 했죠.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에 가서 보면은요, 셀 서식에 쭉 이렇게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호 옵션이 있어요. 보호에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는 이 엑셀의 모든 시트는 기본적으로 잠금이 돼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트 보호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눌렀을 때 잠긴 셀 선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잠긴 셀 선택. 여러분들 아까 모든 시트가 잠겨 있었죠. 그러니까는 잠긴 셀을 선택했구나. 잠기지 않은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거와 관계없이 잠긴 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 설정값.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1111 누르게 되면 1111 누르게 되면 자, 눌러볼까요? 뭔가 입력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 입력된 이 함수들 자체, 소스 자체를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화면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 빈 셀, 아무런 수식이 입력되지 않은 빈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시트 보호를 누르고 이번에는 아까 이게 둘 다 잠겨 있었죠. 자, 이 부분이 기본값으로 잠겨 있는데 아까 모든 셀은 기본으로 잠김이 선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긴 거를 풀르고 여기를 풀르고 확인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엑셀 시트를 열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도 클릭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7번째 특정 셀만 열어두고 클릭하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특정 셀만 잠궈두고 아니면 특정 셀만 보호하고, 자,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몽땅 다 막아버렸는데 어느 한 부분만 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다음 7번째입니다. 가령 평균 여기가 지금 수식이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데이터 값이고 여기가 수식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만 어떻게 하고 싶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전체 셀은 기본적으로 셀 잠금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모든 엑셀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셀만 잠금을 풀어버리는 거죠. 얘만 잠금을 풀어요. 얘는 잠금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잠금이 없어요. 얘만. 나머지는 전부 다 잠금이 돼 있고요. 얘만 잠금이 없어요. 이랬을 때 시트 보호 들어가서 얘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암호를 넣으면 되고요. 암호는 일단 안 넣을게요. 암호는 이번에 넣지 않고 그대로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둘 다 체크를 했죠.
둘 다 선택은 된다는 거예요. 얘도 선택, 얘도 선택. 확인, 클릭. 여기서 만약에 10을 하면 자, 어떤 것도 셀 잠긴 셀은 전부 다 선택이 돼 있어 가지고요. 내가 어떤 거를 입력을 해도 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변경하려면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단 얘만 아까 잠금 풀어놨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equal sum 해가지고 뭔가 얘네들의 이거에 대한 수식은 해서 요거는 변경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변경을 하려고 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변경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고 살짝 비꼬아서 얘에 대해서는 이러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클릭조차 못하게 함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 이 안에 셀값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다시 할게요. 얘만 지금 잠금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 잠긴 셀 선택 요거를 풀어 볼게요. 그러면 잠기지 않은 셀, 여기서 잠기지 않은 셀은 어디였죠? 얘였죠. 얘만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잠긴 셀은 선택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버리면 얘만 선택이 되는데 나머지는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안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equal average average라고 했었죠. 아까 average에서 쭉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셀만 선택을 하고 해당 셀만 수정을 하고 전체를 잠그고 풀고 요거를 특정 셀 잠그기 혹은 특정 셀 보호 기능, 셀 잠그기 기능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도형에 대해서 다루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잠궜던 셀은 풀고요. 삽입해서요. 도형을 한번 불러볼게요. 도형 네모난과 함께 불렀고요. 자, 네모난 거 불렀고요. 다음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것도 한번 불렀고요. 삽입, 도형, 이번에는 원도 하나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클릭,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있고 클릭, 세 개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서식에 맞춤이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맞춤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가운데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위쪽 맞춤. 아마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뭔지 알겠죠. 여기서 맞춤, 왼쪽 맞춤 하면은 맞춰지죠. 그 다음 맞춤, 여기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은 맞춰지고요.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컨트롤 Z 이런 모양을 했어. 그런데 내가 후에 이거를 편집을 하려고 할 때 세 개는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역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서 그룹화. 요거는 파워포인트랑 기능이 똑같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 제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다양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다 보면 간혹 이건 뭐지? 지금 화면에도 하나가 보이죠? 자, 화면에도 지금 db 하고서 0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equal 얘의 한 50제곱 한번 해볼까요? 얘의 50제곱 한자를 누르면 나오죠. 자, 제곱은 요 모양이야. 제곱에 50제곱 하게 되면 뿅 샵이 떠요. 샵이 왜 뜰까요? 샵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좁아서 더블 클릭하면 원래 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이렇게 줄이면 셀이 좁으면 샵이 뜹니다. 60도 한번 좁혀볼까요? 샵이 뜨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입력되는데 숫자가 입력된 셀이 좁으면 샵이 뜹니다. 즉 숫자가 입력된 셀이 좁아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누기 db0 에러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equal 얘를 한번 나눠볼까요? 60을 나눕니다. 나누기 10을 하면 60을 10으로 나누면 6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빈 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빈 셀로 나누면 디비전 이게 나누기에서 오류 0으로 나눌 때 0 혹은 나누기에서 오류가 나올 때입니다. 0이라는 건 이제 밑에 분모가 되겠죠. 오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은 이런 오류가 있죠. equal 가령 rank라고 하는 참조하는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디를 참조해서 reference라고 하는 참조 값이 나왔어요. 가령 얘를 기호를 한번 랭크를 등수를 매겨볼까요? 얘를 여기에를 참조했을 때 여기에서 몇 등이지? 라고 하면 잘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 드래그를 해서 참조 범위, 자 참조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요 레퍼런스, 요 참조되는 부위를 아까 여기라 그랬는데 가령 여기가 아니라 잘못 참조했다? 여기를 참조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면 NA 이렇게 된 이게 참조 오류 샵 NA는 뭐냐면 참조값 오류가 되는 거예요. 참조 뭐 범위 오류 이럴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랭크를 한번 해볼게요. equal 자 랭크인데 램프 잘못 썼어요. 똑같이 얘를 컴마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는 여기까지는 다 잘 쓴 줄 알았죠. 그런데 name 뭐라고? name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찾을 수 없는 함수라는 거죠. 찾을 수 없는 함수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함수명 오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얘는 셀을 클릭을 해서 왼쪽 정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예, 다음 이런 오류도 있습니다. equal 자 sum 해볼게요. 자 sum 가로를 열어서 자 sum의 형식이 뭐였냐면 number 1 컴마 넘버 2 컴마 넘버 3 컴마 이렇게 범위 컴마인데 내가 만약에 요거 컴마 한 줄 알았어요. 컴마 오호 확인했는데 컴마가 빠져 있죠. 범위 지정을 잘못했죠. 하면은 null이라고 합니다. 값이 없네요. 잘못된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산할 때 연산할 때 이렇게 null이라고 하는 오류가 나옵니다. 또 요런 오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게 숫자가 너무 크면 샵이 뜨는 걸 봤잖아요. 그럼 더 크게 해볼까요? 아예 컴퓨터 엑셀이 인식할 수 없는 크기 어마무시하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16의 제곱 1000000000 뭐 이런 제곱이 있을까요? 그러면 num이라고 나옵니다. num 이거 뭐냐면은 너무이죠. 너무 숫자가 크거나 작을 때 혹은 작을 때 뭐 이런 경우에 nu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3이 있고 4가 있다고 할게요. 얘에다가 equal 요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요거를 했어요. 3 곱하기 4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하다가 지워버렸어. 셀 삭제 셀 이렇게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reference reference 아까 참조라 그랬죠. 랭크 할 때 했다고요. reference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셀 참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유효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 제가 이렇게 7가지 오류 메시지를 소개했거든요. 요거는 일단 알아두면 요게 왜 나왔구나 알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샵샵샵 좁아서 db0 0으로 나눠서 NA는 참조 범위가 잘못됐을 때 name 오타가 났네. null 잘못된 범위를 연산했을 때 num 너무 클 때 reference는 참조되던 게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이런 오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10번째 이번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메뉴 맨 위에 이렇게 있고 레이아웃 보여지는 모양 보여지는 형식을 레이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레이아웃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조금만 화면을 작게 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여백 조금 전에 했었죠. 용지 방향 했었죠. 크기 했었죠. 인쇄 영역도 했어요. 근데 인쇄 제목이라고 있네요. 요게 은근히 인쇄 제목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마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테마를 들어가서 보면 테마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바뀌죠. 테마 들어가 가지고 이런 거 하면 바뀌죠. 그러니까 테마, 이게 지정된 테마에서 바뀌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인쇄 제목 들어가서 보면 이런 옵션이 나와요. 인쇄 제목에 자, 머리글, 바닥글 아까 했었고 여백 했었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인쇄 제목, 반복할 행. 여러 장을 인쇄할 때 이 제목은 계속 반복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내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반복할 행을 여기를 쭉 드래그를 했습니다.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봤나요? 이 부분을 드래그하는 겁니다. 여기를 드래그를 하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4까지가 드래그가 됐죠. 그럼 얘를 하고서 그대로 확인하기 전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인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미리 보기에서 보면 1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죠? 2페이지를 열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 봤나요? 자, 이 부분 아까 1, 2, 3, 4 여기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랑 아이고. 자, 이 부분을 보라는 얘기였죠?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페이지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뭐냐면 원본이라고 하는 시트에 봤어요. 자, 요거는 자,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 팀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억는 순으로 일단은 정렬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아하, 광주, 기아, 타이거즈구나. 대구는 삼성이고 라이온즈구나. 함성 이런 거. 물론 이제 전혀 야구를 모르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컴마로 연결되어 있는 걸 봤죠. 그죠? 이랬을 때 쭉 드래그를 하고 어떤 기능이 있냐면 레이아웃 옆에 검토라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 데이터를 열면 데이터에 여기 있죠? 텍스트 나누기가 있네요. 그죠? 얘를 텍스트 나누기를 해볼까요? 나누기를 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구분기호로 분리된 너비가 일정함인데 우리는 구분기호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보면 쉼표가 돼 있죠? 쉼표 다음 그랬을 때 구분기호는 탭 칸칸 띄어져 있느냐, 세미콜론이냐, 쉼표냐, 공백이냐, 기타냐 하는 탭을 띄고 쉼표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쉼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쉼표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쉼표에다 체크를 하고 얘에 대해서 다음 마침 찍으면 쫙 하고서 이렇게 하나로 이게 하나가 여러 개를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었습니다. 다음 13번째 틀 고정입니다. 틀 고정은 큰 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죠. 자, 얘는 보기에 있습니다. 보기에 틀 고정. 자, 보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틀 고정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 상태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틀 고정을 한다면 옵션이 3개가 있어요. 언제나 틀 고정, 그냥 틀 고정, 첫 행 고정, 첫 열 고정이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한 상태에서 틀 고정, 첫 행 고정하게 되면 첫 행, 자, 여기 1행이 고정이 되어 있죠. 드래그를 하면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틀 고정 가서 틀 고정 취소를 하고요. 틀 고정 이번엔 열 고정 해볼까요? 첫 열 고정하면 이렇게 돼 있죠? 옆으로 쭉 하게 되면 A열이 고정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클릭했습니다. 3월 1일을 클릭을 하고 틀 고정 취소를 하고 일단 3월 1일 여기를 클릭을 하고 틀 고정에서 틀 고정을 하면 내가 누른 클릭한 셀을 기준으로 자, 내가 지금 여기를 클릭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요로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밑으로는 이렇고요. 옆으로는 이렇고요. 양쪽으로 십자가로 크로스 돼 가지고 고정이 됩니다. 얘가 셀 고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왕 보기에 들어왔으니 14번째입니다. 보기의 여러 가지 옵션 기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가 있고요. 방금 한 거는 틀 고정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기본,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 레이아웃, 자,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 페이지 페이지 나누기,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보기 등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보이는 거는 페이지 나누어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1페이지, 3페이지, 요 아래가 2페이지인가 봐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얘를 출력을 걸게 되면 각 페이지에서 어떤 입력된 내용이 있는 페이지만 알아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기본 가서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을 열면 레이아웃 틀 고정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자, 틀 고정이 자,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 페이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 한 페이지가 또 보이죠? 그 다음 아래 또 한 페이지가 보이죠?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열린 김에 눈금선, 수식 입력줄, 머리글이 있죠? 자, 머리글을 띄면 머리글이 사라지고, 수식 입력줄을 띄면 수식 입력줄이 사라지고, 눈금선을 잘 보세요. 눈금선을 클릭을 하면 하얀색 셀이 내가 셀 테두리를 지정하지 않은 건 전부 다 사라지고 테두리 모양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기의 옵션 중에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마지막 펼침 목록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서 유효성 검사 여기 있는지는 몰랐죠. 저도 이제 처음에 엑셀을 다루고 공부할 때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해서 처음에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서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메뉴에서 얘를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놓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에 들어가서요. 제한 대상을 열어서 목록 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얘는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목록에 있네요. 원본을 내가 얘를 한번 해볼게요. 원본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클릭을 해서 확인. 이러면 여기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 설정 얘를 목록 여기다가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입력을 해도 되고 원하는 것을 드래그 해도 되고. 그럼 얘를 한번 이게 예전에 우리 함수 부분을 잠깐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equal 인덱스 함수가 있었어요. 자, 인덱스 함수에서 내가 갖고 오는 게 여기서 갖고 오고 싶다. 여기에서 뭘 갖고 오냐면 row number 매취 갑니다. 매취 얘에 해당되는 거를 갖고 올래요. 얘에 해당되는 걸 어디에서? 여기에서 컴마 하고서 정확히 걔를 그 다음에 0으로 놓고 일단 닫겠습니다. 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함수 파트는 여러분들 함수 때 저와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대구를 열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을 하면 11로 바뀌었죠. 여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서울을 내가 열어서 대전을 하면 대전 13 열어서 부산을 하게 되면 17 이렇게 VLOOKUP이나 인덱스 함수, 참조 함수를 이용해서 이 펼침 목록이랑 합쳐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기능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